없어진 놈하고 통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까 얘기했던 언노운 유니캐스트 플러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럼 플러딩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는 뭐야? 콜리니엄이 안 쪼개지는 거잖아. 근데 안 쪼개지는 것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. 왜? 허브는 노상 플러딩 하는데 스위치는 어쩌다 한번 플러딩 한다.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적정한 수를 테이블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? 예, V랜을 쪼개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. V랜을 안 쪼개고 통-V랜이야. 전체가 다 통-V랜이라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리 막말로 통-V랜이라는 말 많이 쓰죠. 그러면 뭐예요? 테이블의 숫자가 큰 거야. 그러면 뭐야? 매번 프레임 통신할 때마다 테이블 자꾸 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?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야. 근데 이 수준까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왜? 그렇게 테이블이 많아가지고 그런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왜? 기본적으로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. 라우터도 여러분 나중에 라우팅 프로토콜 배우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배우는 건데 규칙은 얼마 안 돼요. 그 설정을 칙칙 하면 테이블 생기잖아.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야. 우리 네트워크는 작은 거라고. 인터넷 가면 거기가 뭐 라우팅 테이블만 얼마가 정도 되냐면 거의 한 128메가 돼. 10만 건 돼. 뭐 10만 건, 메모리에 10만 건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야. 패킷 하나 들어올 때 10만 건 뒤져야 돼.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그걸 막 줄이는 거야. 줄이는 거. 그걸 뭐라 그래요? 서머라이제이션. 그러니까 나중에 뭐 CCI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걸 라우팅 프로토콜을 배우는 건지 도대체 서머리를 배우는 건지를 헷갈릴 정도로. 왜 그러냐면 테이블 숫자가 작아야지만 뭐예요? 속도가 나기 때문에. 그러면 서머라이제이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요? 트리로 구성을 해야 돼. 트리로 해야지 위에서 서머리 할 수 있잖아. 결국 트리가 구성이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? 나중에 패킷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야. 디자인이 잘못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? 속도가 떨어져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자체가 테이블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. 이게 우리의 핵심이라. 여러분 테이블 하면 아무 느낌 별로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예전에 DB를 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사람이거든요.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남으로 이렇게. 왜 그러냐면 테이블은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 찾는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계속 스캔해서 나가는 테이블 스캔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DB들은 뭐예요? 빨리 원하는 데이터 찾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어. 책에 우리 보면 앞에 차례 갖고 있어, 차례. 점프할 수 있지, 점프. 그러니까 A는 1, B는 10페이지.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? 책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넘기는 건 스캔이라고. 갈 수도 있어, 거기까지. 그럼 대부분 인덱스 딱 보고 10페이지로 일단 간다는 거기서 찾잖아. 그래서 나중에 라우터도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. 좀 기억이 안 나요. 하여튼, 라우팅 테이블에 인덱스를 갖고 있는 그 스위칭 방법이 있어요. 그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그런 게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거, 요런 걸 딱 세팅을 딱 해서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한 테이블 숫자를 유지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? 에이징하고 V랜당 유지하는 거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매거드 테이블 우리가 볼 때 시스코와 스위치 같은 매거드 테이블 다이나믹 해갖고 다이나믹하게 러닝한 거를 대부분 보죠. 뭐 스태틱도 있거든요. 그거는 뭐냐 스위치 자체가 갖고 있는 매거드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사실 저 포트당도 다 맥이 있어요. 그다음 관련 맥도 많이 있고 그 관련 맥도 모듈당 가지고 있기도 하고. 근데 매거드 테이블 다이나믹하고 뒤에다 V랜 하면 그 V랜 딱 나오죠. V랜. 네,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과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은 뭐 하는 거라고요? 콜리전 도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위치 포트에 들어있는 노드들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어드레스 러닝 작업, 그 다음에 어드레스 알아냈으면 그 프레임을 그 지정한 곳에만 넣어주는 필터링 작업, 그 다음에 또 언노운 유니캐스트나 언레지스터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점포트로 플로딩하는 작업, 그 다음에 뭐예요? 에이징 작업, 요런 것들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뭐야?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. 예,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지정한 포트로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?
응, 언노운 그거 기억해야 돼. 언노운 유니캐스트나 언네임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전부 다 플로딩한다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 또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룹 관련된 문제, 룹. 우리가 룹이라고 많이 불리죠. 또는 우리는 브리징 룹이라고도 부르고, 또는 스위칭 룹이라고도 부르고.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브로드캐스트 발생했다라고 말하죠. 브로드캐스트 발생했어요. 또는 룹이 발생했어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 룹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, 이 룹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파닝 트리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.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룹은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. 브로드캐스트 스톰, 멀티플 프레임 카피, 메가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. 그러니까 메가스테이블이 특정한 포트에 고정되지 않고 불안하다 이런 뜻인데,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브리징 룹이라고 부르고, 이 브리징 룹이라고 해서 항상 세 가지가 다 발생하는 거가 아니에요. 한두 가지만 발생할 수도 있고, 스파링 트리를 써도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. 자,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과 리던던시 토폴로지거든요. 우리는 이제 그 고가용성 네트워크, 고가용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? 한쪽이 죽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. 네트워크가 죽지 않고 계속 서비스하는 걸 가용성이라고 하는데, 가용성을 가지려면 이런 룹 토폴로지를 갖다 요구를 해요. 또는 리던던시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, 한쪽 세그멘트에서 다른 쪽 세그멘트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데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만 갖고 있는 놈이 만약에 이런 룹 토폴로지를 구성하면 브리징 룹이 생겨요. 근데 그 브리징 룹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브로드캐스트 스톰이거든요. 자,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는 건 뭐냐면 언노운 유니캐스트나 언레지스터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했을 때 스위치가 모든 포트로 플로딩하는 기능을 얘기하죠. 사실 모든 포트는 아니고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.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허브가 양쪽에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 허브를 보면, 허브는 뭐예요? 얘는 그냥 모든 걸 다 플로딩하는 놈이죠, 원래. 허브는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, 그게 유니캐스트든 멀티캐스트 상관없이 다 플로딩하는 놈이야. 자, 예를 들어서 그래서 브로드캐스트가 얘네가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해요. 허브 A한테. 그럼 일단은 허브는 이 포트를 제한 나머지 포트로 일단 하나씩 보냈을 겁니다. 보내고 그 프레임이 일로 왔어요. 오면 스위치 A는 또 이게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 나머지 포트로 플로딩 하죠. 그럼 그게 돌아서 어디로 와야 한대요? 스위치 B한테 와요. 그럼 스위치 B는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트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보내겠죠?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, 그 다음에 또, 그러면 또 이 허브 A는 이거 들어왔으니까 다시 나머지 여기 세 개 나머지 포트를 또 넣겠죠?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게, 이게 삐글삐글 돌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? 브로드캐스팅 스톰. 그러니까 브리징 룹의 첫 번째 증상이 뭐다? 브로드캐스트 스톰. 브로드캐스트가 계속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일단 노드들이 브로드캐스트 올 때마다 그걸 계속 처리해야 돼.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는 전 노드들 브로드캐스트 계속 들어오면 그걸 계속 네트워크 아답터해서 이거 내 건가? 버리고, 내 건가? 아니네 버리고, 내 건가? 아니네 버리고, 내 건가? 아니고 버리고, 이렇게 계속 해요. 그러니까 컴퓨터 CPU가 막 올라가는 거죠. 동시에 스위치나 허브들도 뭐예요? 들어오는 즉시 막 모든 포트에다 플러딩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CPU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려지고 급기야는 뭐예요? CPU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막 과부하 생겨갖고 스위치 죽는 놈들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가 다중 프레임 복제라고 멀티플 프레임 카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브리징 룹 때문에. 자, 아까 얘기했잖아요. 얘가 여기 허브한테 유니캐스트를 보냈어. 그러면 허브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로 플로딩 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하나 보내서 일단 나우터 X한테 하나가 와 있어. 허브는 이 들어온 정보 관련된 프레임을 여기다 저장하고 있나요? 주소를 저장하고 있나요? 전혀 안 하고 있죠. 주소 저장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? 스위치가 하는 거예요. 스위치가 사실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나요? 안 하고 있어요. 프레임을 저장해. 내가 보낸 프레임을 저장하고 갖고 있어? 그럼 못 받으면 다시 보내줘?